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 10시 반 프레스룸 라이브 최윤영입니다. 유한솔입니다. 살아있는 뉴스를 더 깊게, 더 쉽게 전해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뉴스네컷입니다. 대구 민가 인근 함지산의 불이 이틀째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화 작업이 한창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가 핵심 참모들의 사직으로 사실상 공식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심판이 몸풀고 있다, 이런 만평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가 나온 민주당 선거운동 점퍼까지 공개됐는데요. 기호 1번에 묻은 빨간 포인트를 두고 설이 무성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굶주린 사자, 지난 9일 보석으로 풀려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조금 전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그의 입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대구 함지산에서 난 산불이 강풍을 타고 확산하면서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전부터는 산림당국이 헬기 50여 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서고 있는데요. 주불이 언제 잡힐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심우영 기자, 오늘 안에 주불이 잡힐지 현재 진화 상황 어떻습니까? 제가 나와 있는 곳은 함지산 인근 초등학교 옥상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산 곳곳에서 진화 헬기들이 쉴 새 없이 오가며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매캐했던 연기도 조금씩 잦아들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날이 밝자 진화 헬기 53대와 진화대원 1,50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우려했던 바람이 잦아들면서 오전 10시 기준 진화율은 92%까지 올랐습니다. 특히 밤사이 야간 진화가 가능한 수리온 헬기 2대가 산불 확산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 바람이 5에서 8m까지 불 것으로 보여 산림당국은 오전 중 진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산불 영향 구역은 252헥타르로 남은 화선은 0.9km로 크게 줄었습니다. 산림당국은 불이 난 함지산은 입산이 통제된 곳으로 자연 발화 가능성이 작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를 통해 실화 여부를 밝히기로 했습니다.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없지만 노곡동과 조여 등 주민 660여 명이 대피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북대구 나들목은 오전 6시 30분부터 양방향 통행이 재개된 상태입니다. 산불 현장과 가까운 성북초등학교와 서변초등학교, 서변중학교는 오늘 하루 휴업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산불 현장에서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SK텔레콤이 해킹 사고 이후 가입자 전원의 유심을 무상 교체해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유심 물량이 모자라 오픈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시각 SKT 매장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숙 기자, 어제부터 사람들이 북새통이었다고 하는데 오늘도 많이 몰려 있을까요? 네, 어제는 제가 서 있는 이 광화문점 왼쪽 건물부터 대기줄이 길게 서 있었지만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장 앞에 서 있는 고객들이 많지는 않은데요. 이 매장 오픈 시간 1시간이 채 되지 않아 유심이 모두 소진되었다는 안내 문구가 붙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 온라인으로 미리 예약을 한 고객들만 유심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사전에 이런 안내를 받지 못하고 곧바로 매장을 찾아온 고객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헛걸음을 하고 돌아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매장에 들어온 유심은 50개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더 이상 길게 줄을 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곳에 도착한 9시에는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는데요. 9시 조금 지나서 왔어요. 예, 안 된다고 해서 유심이 없다고 그래서 그냥 아들이 전화해서 엄마 빨리 가르라고 해서 유심을. 지금까지 유심 교체 숫자는 총 23만 명입니다. 이 전체 가입자 숫자의 1%에 불과한데요. 이런 속도로는 전체 유심을 바꾸는데 3달이 넘게 걸린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 민지숙 기자. 그러면은 SKT 소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가능한 빨리 유심 보호 서비스에 온라인으로 가입을 하시고 원한다면 유심 교체 예약도 미리미리 걸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이 매장마다 준비된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약을 한 이후에도 가능하면 오픈 시간에 맞춰서 매장을 찾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해킹 사태 가입자들은 집단 소속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요. 온라인 카페에선 8,000명이 넘는 가입자들이 소송을 준비하고 국민청원 움직임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점 앞에서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네, 이번엔 정치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실상 대선 출마로 가닥을 잡았다는 전망들이 많습니다. 이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요. 개정안은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한 대행이 출마한다면 국무위원들과 마지막 인사를 하는 등의 분위기도 예상은 됐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지금 들리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부대변인, 어떻게 들으신 거 있으십니까?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는 예상을 이미 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역사의 기록을 남겨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최초에 탄핵당한 이유가 뭡니까? 여야가 합의가 됐는데 그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됐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작년 12월에 우리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권한대행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 이것이 헌법과 법률에 담긴 정신이라고 하면서 헌법재판관을 임명 안 하셨던 분이 네. 갑자기 또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재판관을 지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 지명한 사람은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랜 친구이자 내란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했다는 거거든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것은 곧 한덕수 권한대행이 스스로 했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시오라고 지시를 했던지 부탁을 했던지 아니면 혼자 한덕수 권한대행이 알아서 했던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판하실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한 대행 측이 대선 준비에 착수했다는 소식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대변인님, 손영택 총리 비서실장이 어제 사퇴를 했고요. 공보실장, 정무실장 등도 거취를 정리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지금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는 전망 수준이 아니라 기정사실화된 느낌입니다. 네. 총리실에서 그동안 언론의 주요 보도가 나오면 사실이 아닌 경우에 적극적인 언론 반박 보도 네. 자료가 나오곤 했었는데 네. 지난주 후반부터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가 이번 주에 가시화될 거다, 결심이 섰다라는 네. 보도가 연이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고요. 특히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손영택 비서실장은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총리실의 비서실장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 출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이분이 직업 정치인 출신입니다. 지난 2020년 선거에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지역구 선거에 나갔던 정치인 네. 출신이기 때문에 이분이 먼저 사퇴를 한 후에 외곽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하는 것을 전제로 준비 작업에 들어선 것 아니냐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김철희 비서관도 오전에 사표 낸 게 확인이 됐다. 이런 소식도 방금 총리실 쪽에서 듣기는 했습니다. 한 대행은 최근에 공개 행보는 조금 뜸했습니다. 오늘은 국무회의에 참 주재를 했는데요. 어제는 장미란 차관이 한 대행 행사를 대독했습니다. 그 모습 보시고 오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축사를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이 차관께서 대독하여 주겠습니다. 정부는 더 낮은 곳에서 약자들과 동행할 것입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더욱 두텁고 촘촘한 복지 정책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이 큰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네, 장미란 차관의 이 대독 내용을 보면 낮은 곳에서 약자들과 동행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한 총리 대선 출마가 임박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퇴 시점이 목요일인 다음 달 1일, 출마 선언이 금요일인 2일이다. 이런 예상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전망이 되나요? 실제로 시기는 5월 2일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직자 사퇴 시한, 그러니까 대선 출마를 위해서는 공직에서 사퇴해야 하는데 그게 5월 4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5월 1일에 총리직에서 물러난다.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직에서 물러난다고 하면 당일날 바로 출마 선언을 하기는 부담스러울 것 같다고 네.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토요일보다는 금요일에 할 가능성이 크겠죠. 더군다나 4월 30일이면 우리 당의
이제 5월 3일이면 우리 당의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되는데 그 시기 전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이 한대행 등판에는 사실 또 정치 원로인 정대철 헌정 회장이 또 역할을 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처음에는 주저하다가 네. 마음을 결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적 요청이라고 할까? 네. 국민적 지지가 늘어나게 되니까 역시 국민이 불러낸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국민의힘 후보고 단일화하는 현실 가능성을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들어가서 뭐 당에서 거기다 끼어드는다는 것도 이게 맞지도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네네네. 내가 보기에는 노무현, 정몽준 프레임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또 붙인다면 저 개인 생각입니다만 이준석 대표까지도 같이 붙여서 해야 좀 더 상승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게 강력한 이재명 후보 앞에서 빅 텐트가 됐고 무슨 텐트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힘을 합해야 될까 말까 하다 죄송한 얘기로요. 그런 정도니까 세상을 판단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결론이 쉽게 나올 거로 보여집니다. 정대철 헌정 회장이 등장을 했습니다. 부대변인,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새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옛 흘러간 원로 정치인들과 같이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돼서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도 아마 49년생일 겁니다. 그리고 네. 정대철 고문도 아마 44년생. 그리고 또 같이 함께 하려고 한다는 손학규 고문도 한 47년생. 그러니까 이런 것에 비교하면 60년대생인 이재명 후보와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근데 물론 뭐 나이가 많다고 해서 뭐 네. 나쁜 건 아닙니다만 네. 사실 국민이 불러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도대체 어느 국민이 불러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 당원이 불러냈다고 하면 오히려 이해가 가지만 국민이 불러냈다는 것은 동의를 할 수가 없고 저는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가지고 끝까지 대통령 선거 완주 못하고 국민의힘 후보 지지 선언하고 저는 끝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왜냐하면 막상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 중심으로 단일화가 되어야지만 물리적으로 결합이 되는 거지.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으로 단일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한동훈이라든지 뭐 홍준표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한덕수 권한대행을 돕겠습니까? 기분 나빠서 돕고 싶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단일화를 하게 된다면 국민의힘 위주로 될 것이고 한덕수 권한대행에게는 방금도 정대철 고문도 말하지만 아니 지금 지지율이 낮으니까 한덕수 당신도 무소속으로 열심히 뛰어가지고 지지율 올리고 우리 국민의힘도 지지율 올리고 나중에 이준석까지 원샷 단일화 합시다라고 시간을 버텨버리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돈도 없죠. 조직도 없죠.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고 끝낼 것이다. 그래서 국민이 불러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버텨낼 힘이 없다고 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일단 뭐 출생 연도와 관련해서 나이를 문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뭐 갖고 있는 경륜과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것이 국민과 국익에 부합하는 쪽으로 헌신하겠다는 분들에게 나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버텨낼 힘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지지율에 따라 다르겠죠.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출마 요구가 나오는 것은 민주당 지지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중도 보수 진영에서는 입법권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라는 강력한 당 장악력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행정권까지 가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두려움에 대한 발로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국민 통합과 국정 운영에 대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나 이 동의하는 부분은 만약에 이게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 국면에 들어갔을 때 그때는 그동안 역사적으로 봤던 것처럼 제3지대에서 무소속으로 활동했던 분의 생존력이 그렇게 강하지 못했다는 점, 이것에는 전 동의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반 이재명 빅텐트 구축이라는 점에서 지금 관심입니다. 이준석 후보, 이낙연 전 총리가 지금 거론이 되는데요. 우선 한 대행은 이준석 후보와는 미국 하버드대 동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외에서 설화들이 있었는데요. 화제가 됐던 2023년 잼버리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His
I'm a graduate of Harvard. Really? Yes. I'm a prime minister of Korea. Are you the president? I'm a prime minister. 하버드를 나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스카우트 대원에게 어느 나라에서 온 스카우트 대원이었습니까? 예, 그거는 정말 너무 잘못 전달이 된 건데요. 제가 거기에 현장 점검을 가가지고 거기에 돌아다니는 우리 스카우트 대원들하고는 중간중간에 계속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 샤츠에다가 하버드라는 그 샤츠를 입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반가워서? 예, 반가워서 너 하버드 나왔냐? 나도 거기 나왔고 동창이구나.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게 뭐 아주 이상하게 무슨 하버드 나온 거를 자랑하려고 했다. 아니 뭐 자랑하려고 하면 걔한테 자랑을 하겠습니까? 네, 자랑이 아니었다고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뭐 친분이 있으니까 어쩜 이준석 후보한테 기대하는 바가 또 있는 걸까요? 글쎄요. 저는 어제 홍준표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중앙대 동문이다. 더군다나 같이 사시를 공부한 절친 사이였다더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저도 사석에서 들은 얘기지만 네. 굉장히 학교 다닐 때 친하게 지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런 사적인 인연이 이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도움이 되겠지만 정치적인 그 방향이 틀리다면 그게 전혀 도움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하버드를 나왔다는 이유로 이준석 후보와 한 권한대행이 네. 어떤 뭐 공통점을 찾아서 그게 계기가 돼서 단일화까지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나리오인데 네. 그러나 뭐 정치권에서는 여러 말들을 하는 호사가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거로라도 공통점을 좀 찾아서 빅텐트의 당위성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은데요. 이낙연 전 총리는 어제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한대행을 지지하는 분위기이기도 해서 이게 단일화가 가능할까? 이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저는 단일화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이제 단일화의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가 이제 의문인 거죠. 그런데 네. 지금 자꾸 반 이재명 텐트를 치겠다라고 하는데 빈 텐트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빈 텐트요? 네, 빅 텐트가 아니라 빅텐트인데? 빈 텐트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재명이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유를 들어보면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의회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제 행정 권력까지 가지고 된다. 네. 그러면은 의회 권력과 행정 권력을 다 가지고 되면 뭐 견제할 방법이 없다. 그런데 이 모든 거 누가 만들어주는 겁니까? 국민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다수당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 어땠습니까? 잘했습니까? 계속 말도 안 되는 2조 심판론, 이재명 조국 심판론만 계속 외치고 있고 지금도 아직도 외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좀 다른 프레임을 가져와야 된다. 그러니까 왜 이재명이 되면 안 되는 것이고 내가 이재명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해 줘야지 무조건 밑도 끝도 없이 이재명은 안 된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은 지금 맹공 중입니다. 어제 김민석 최고위원의 발언 보시겠습니다. 내란 내, 주술 주, 의리 없음 의, 무능 무, 방탄 방, 내주 의무 방, 오 불가론 후보입니다. 빨리 옷을 벗고 출마해서 내주 의무방, 오 불가론 국민의 심판을 받기 바랍니다. 국민의 심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경미 대변인은 한대행이 서울 출신이냐 전북 출신이냐 이 얘기를 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식에 불참한 내용을 말하면서 좀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경미 대변인께서 논평을 냈는데 이 논평은 세 가지를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2000년도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통삽교섭본부장이었습니다. 네. 그때 중국산 마늘과 관련된 합의를 이분이 하셨는데 이것이 문제가 잘못돼가지고 2002년도 청와대 경제수석 자리에서 경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면 합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3년도부터는 무제한적으로 마늘을 수입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됐는데 이것을 숨겨왔다는 것이 잘못돼서 경질당했다는 의혹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해명해 보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김영삼 정부에서 특허청장이 됐을 때는 서울 출신이라고 했다가 김대중 정부에서는 전북 출신입니다라고 했다고. 도대체 당신의 고향은 어디인 것이냐. 근데 한 뭐 어떤 기관장이 지사가 민선 지사가 과거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전북 출신이니까 좀 기재부 국장일 때 좀 도와달라라고 했더니 나 전북 출신 아니다라고 했다는 것이 또 일화가 저희 야권에서 퍼져가지고 네.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마지막 총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식장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박경미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물어본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분명하게 답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 드립니다.